어제 저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쓰던 다이어리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빼곡하게 적힌 약속들을 보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회식, 수요일 동호회 모임, 금요일 친구들과 술자리, 토요일 선후배 만남, 일요일 가족 모임. 일주일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바쁜 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성공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제 다이어리를 펼치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약속이 적혀 있고, 나머지 날들은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빈 다이어리가, 이 혼자만의 시간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마흔을 넘기고 나니 주소록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한두 번 만난 지인들.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의 번호가 핸드폰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근황을 보며 축하해라는 댓글을 달아야 할 것 같았고,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면 형식적인 안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오랜만이야라고 말하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우정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은 나를 보호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19세기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쇼펜하우어는 창가에 앉아 겨울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추운 날 따뜻함을 찾아 서로에게 다가가는 고슴도치들을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외롭고 춥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찾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행동 하나에 서운해합니다. 왜 전화를 안 했어?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요구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는 금이 갑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고립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세상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명절날 혼자 밥을 먹을 때,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과는 가볍게 인사만 나눠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관계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명함을 수십 장 들고 다니는 사람, 전화번호부가 가득한 사람, 모임마다 초대받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SNS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사진을 올리고 화려한 파티 장면을 공유하며 많은 좋아요를 받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샵 행복, 샵 우정, 샵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집에 있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나만 친구가 없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였습니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말은 나누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외롭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승진했다는 이야기, 누구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 누구는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 다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으며 옛날 이야기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참 어렸지. 그땐 정말 재미있었어. 하지만 다들 웃고 떠들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삶을 과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닐까? 승진 이야기는 자랑이고 아이 이야기는 경쟁이며 새 차 이야기는 과시가 아닐까? 아무도 진짜 고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잘 지내는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질 거라는 것을. 누군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썼습니다. 밝은 가면, 성공한 가면, 행복한 가면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가면을 벗을 수 있겠다는 느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과장하지 않아도 되며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 조용한 거실, 혼자만의 공간,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시간.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온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나 자신으로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면을 벗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개 한 마리와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늘 혼자인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고 같은 길을 산책했으며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삶. 누군가에게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 고독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흐릅니다. 때로는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폭포가 됩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코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관계, 당신의 흐름을 막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계속 흐르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인간이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선택적인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유지하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선택적 사회적 축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자랑이었고 넓은 인맥이 성공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연락처를 많이 저장하고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100명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1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적게 만날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보이며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물리적 공간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감정으로 채워지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공간이 사라집니다. 가령 방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물건으로 가득 찬 방에서는 숨쉬기가 답답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면 방은 넓어지고 공기는 맑아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내려놓으면 마음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덜 만나는 것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그러면 당신은 조금 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 요즘 조용히 지내고 있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게 만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